네, 목요일 대담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 옆에 특별히 딱 한 분의 기자가 앉아 있습니다. 대담의 핵심이죠. MBC 조승원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쉬시는 날. 예, 뭐 또. 인데 예, 뭐 모자 쓰고 나오는. 기자가 또 쉬는 날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보통 여러 명이 함께 앉아 있었는데 혼자 좀 뵙게 그러게요. 되니까 예. 더 깊은 얘기를 나눌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오늘 청와대 국민청원을 보니까요. 이 동의수 20만을 돌파한 청원 가운데 두 건이 눈에 띄었습니다. 하나는 언론사의 가짜뉴스 강력한 처벌을 원합니다. 또 하나는 전 언론의 세무조사를 명령한다. 이런 내용들인데 뭐 검찰뿐만 아니라 언론개혁도 요즘 화두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예, 네. 이게 언론이 신뢰를 먹고 사는 건데 그렇죠. 이렇게 지금 신뢰를 못 얻으니까 이런 네.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아서 저도 사실 이 업종에 지금 오래 있었는데 참 26년. 마음이 아파요. 네, 예, 네. 마음이 아프고 사실 이제 뭐 제가 뭐 이 동업자들의 얘기잖아요. 네. 이 언론에 대한 얘기는. 그러니까 네. 저도 사실 여기에 몸담고 있으니까. 근데 이걸 뭐 제가 뭐 조롱하겠다든가 저도 같은 이 업종에 있는 사람으로서 네. 뭐 이런 의도는 전혀 없고 네. 그다음에 근데 다만 좀 시스템은 조금 언론도 이번 기회에 좀 바꿔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한간에 지금 보면 이런 얘기가 많아요. 오비 일학이잖아요. 지금 보면 네. 아니 검찰 개혁이고 언론 개혁이고 진작 했어야지. 그걸 왜 진작 안 하고 딱 요 타이밍에 할 이런 얘기 하느냐라는 얘기를 하는데 네. 그거 바꿔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지금이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네. 지금이라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늦었습니다. 네. 그거는 분명히 맞는 얘기입니다. 네네. 진작 했어야죠. 지금이라도 맞은 얘기고 이번 조국 사태가 사실 이제 뭐 사법개혁뿐만 아니라 저는 교육개혁에도 어떤 뭘 줬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언론개혁에 화두도 좀 던졌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언론개혁이 힘든 게 더 힘든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예를 들어서 사법개혁이나 뭐 이것도 산 넘어 산입니다만 어찌됐건 간에 법을 만들고 또 내부 규정을 만들면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언론개혁은 이건 언론사가 어느 정도 스스로 하지 않으면 그렇죠. 안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수십 년간 지속된 관행과 문화를 깨트려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건 어떻게 보면 다른 개혁보다 더 힘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검찰 개혁보다 제가 보기에도 더 힘들 거라는 네, 생각이 더 힘들 수도 드는데.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여러 가지 관행 말씀하셨고 이 관행이라는 것도 뭐 사실 쓰는 언어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수십 년간 누적되어 온 거잖아요.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요즘 가장 많이 지적되는 것이 받아쓰기 관행. 네. 그렇죠. 이거는 말 그대로 정말 오래된 관행 아니겠습니까? 네. 기자는 사실 이런 얘기하면 좀 뭐하지만 저도 20년 넘게 기자를 했는데요. 기자는 원래 받아 쓰는 직업입니다. 원래 그렇긴 하죠. 원래는 기본적으로는. 받아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 정보를 얻어서 그거를 전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받아 쓰는 거예요. 그 문제는 뭐냐면 수사기관을 상대로 정보를 얻는 거. 수사기관의 정보를 받아 쓰는 거는 좀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 수사기관을 상대로 정보 얻는 거는 수사기관이라는 게 뭡니까? 사람을 처벌하는 기관이잖아요. 네. 누구를 범죄자로 만드느냐 안 만드느냐를 권한을 가진 기관에 정보를 얻는 거는 다른 정보를 얻어서 받아 쓰는 거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네. 그런데 이 수사기관의 정보를 얻는 것 중에 그래서 이제 기자들이 뭐 많은 노력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오늘 이제 업계 용어 좀 다 털어드릴게요. 그냥 그게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이제 아셔야 돼요.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귀대기라고 있습니다. 귀대기. 귀대기 아시죠? 저도 해봤습니다. 예, 저도 많이 네. 됐습니다. 이 벽에다 대고 이제 뭐 괜히 뭐 그런 것도 있어요. 뭐 수사 관계자 화장실 가면 괜히 따라가는 것도 해요. 뭐 네. 이런 것도 많이 하죠. 저도 다 해봤습니다. 네. 쓰레기도 많이 뒤집니다. 2000년대 중반까지는 쓰레기 뒤지는 게 뭐 늘 했습니다. 저도 했고 저 후배들한테도 많이 했습니다. 이게 다 뭐냐? 수사기관의 정보를 얻기 위한 노력들을 하는 거죠. 근데 네. 이런 귀대기, 쓰레기 이런 것보다 더 확실한 건 뭐냐면 수사하는 사람한테 직접 듣는 거예요. 가장 확실하죠. 네, 가장 네네. 확실하죠. 이게 그러니까 수사하는 사람을 취재원으로 만들어버리면 취재 소스로 만들어버리면 그 사람이 흘려주는 거 받아 적으면 이보다 편한 게 없어요. 그리고 이보다 확실한 게 없어요. 우리 빨대라고 하죠. 그렇죠. 네네. 이거를 갖다 흔히 이제 빨대라고 해서 인맥 취재. 그런데 이게 가장 이런 인맥 취재, 쉽게 말하면 이런 빨대를 만들어서 쪽쪽 빨아먹는 요 취재가 가장 관행적으로 가장 확실하게 계속 된 데가 바로 검찰 출입 기자들이죠. 특히 검찰하고 검찰 그 출입 언론사와의 기자들. 그래서 관계.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수십 년 동안 뭐 많은 뭐 일화들이 있죠. 뭐 검찰 취재하면
옛날에는 지금은 많이 사라졌습니다만 거의 서초동 카페에서 취재가 다 이루어지는 네. 서초동에 가면 네. 검사들이 가는 그 단골 카페가 있어요. 그렇죠. 다 있어요. 네. 저 이거 물어보세요. 이거는 다 있어요. 서초 이 카페에서 거의 모든 취재가 다 여기서 이루어지고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아니면 네. 상가집에도 막 가죠. 그러니까 상가집도 많이 가죠. 상가집도 많이 가는데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뭐 검사장급 누구가 뭐 지방 어디에 뭐 상가가 있다 하면은 네. 아예 회사에다 당당하게 한 2박 3일 내고 가요 그냥. 그렇습니까? 그런 네. 경우도 많았죠. 그래서 늘 이렇게 검사들과 어울려서 폭탄주를 먹다가 네. 이제 뭐 한 줄 이렇게 흘려주면 얼른 이제 화장실 가서 이제 몰래 이제 이렇게 쓱 적어서 네. 한 줄 가지고 쓰는 이런 폭탄주 취재, 네, 빨대 네. 취재 이게 너무 일반화돼 왔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검사들은 이걸 이제 활용을 하죠. 네, 네. 왜냐하면 언론사는 경쟁을 하잖아요. 그렇죠. 경쟁이 생명이잖아요. 특히나 언론사에서는 단독 기사라는 게 의미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걸 갖고 경쟁하는 걸 뻔히 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검사들은 손바닥에 놓고 장난질을 많이 치는데 뭐 이런 식이죠. 오늘은 A 신문에다 주는 거예요. 네. 그럼 내일은 B 신문에다 주고 그러면 나머지 신문, 나머지 방송사들이 난리가 나요. 그렇죠. 그러면 또 어떤 날은 A 방송사에다가 기사를 슬쩍 흘리고 이러고 나서 그 다음 날 이제 기자들이 전하면 보통 세 가지 유형의 말을 씁니다. 첫 번째는 이게 이제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단독 기사를 쓰면 네. 확인하면 가장 많이 쓰는 말은 이제 확인해 줄 수 없습니다. 네, 이 네. 얘기는 맞다는 얘기입니다. 대부분 그렇죠. 맞다는 네. 얘기고 두 번째는 알아서 쓰세요. 역시 맞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쓰라는 알았어. 얘기예요. 그리고 네, 정확하죠. 그거. 정말 아닌 경우에만 사실과 약간 다릅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심지어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제가 뭐 직접 다 경험한 것들입니다. 이거 네. 보면 흘려줘요. 흘려줘 놓고 나중에 이제 이게 좀 막 각사에서 막 난리가 나니까 네. 이제 브리핑 할 때는 그거 오보라고 막 이런 식으로 그런 나오는 경우도 경우도 있어요.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저 사람 자기가 흘려놓고 자기가 아니라고 해요. 이런 네. 경우가 있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검찰 기자들 사이에서는 이런 얘기가 있죠. 이 수사 속보가 나오기 시작 게이트가 터져가지고 한 보름 정도 가면 네. 이건 이제 기자들만 아는 기사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기자들한테만 중요한 기사가 나오는 거예요. 네. 항상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 이런 식으로 받아쓰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이제 유죄가 추정되는 여론을 형성하는 거죠. 그래서 검찰 입장만 선별적으로 전달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이게 지금 흘리기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얼마나 공고화돼 있냐면 그 검사들은 특수통 검사들은 이 받아쓰기 이 언론 흘리는 거 리크하는 네. 거 이거를 일종의 이제 자기네들끼리 거의 그 기법으로 전수를 해요. 기술적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시기 이런 거 보고. 어떤 때 네. 어떤 매체에 어떻게 흘려야지 파급력이 극대화된다는 걸 잘 알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그걸 갖고 나중에 이제 또 후임 검사 들어오면 그 후임 검사한테 그 노하우까지 전수를 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네. 어찌 보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기자와 검찰이 사실상 공생 관계. 네. 그래서 한쪽은 밥을 주고 그걸 갖다가 한쪽은 편하게 받아먹는 이런 관계가 좀 유지된 게 가장 큰 문제죠. 8672번님이 악어와 악어새 같네요. 이런 문자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일단 기자가 취재하는 거는 당연한 거고 검찰이 흘리면 그걸 받아 쓰는 건 맞는데 그것만 받아 쓴다는 게 문제인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해석을 하고 다른 관점은 없을까 자기가 더 취재를 해야 되는 건데 그것만 받아 쓰면은 그냥 대변인처럼 돼버리는 거잖아요. 수사기관의 네. 정보는요. 정말 내밀한 정보라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밖에서 취재하기가 힘듭니다. 그거는. 그건 현실적으로 정말 그렇죠. 힘들어요. 네네. 확인하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너무 힘든 문제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일들이 인맥 취재 아까 얘기하신 그 빨대 취재가 관행화되면서 네. 이제 언론사에서는 이렇게 되죠. 검찰 출입은 정말 아무나 못합니다. 이거 잘 아실 거예요. 네네네. 그 검찰 취재는 검찰 해본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검찰 취재. 그래서 검찰 취재 전공 기자들이 생기죠. 그렇죠. 계속 보내죠. 계속 신문사에서도 보내죠. 언론사에서도. 몇 년씩 계속해요. 네. 왜냐하면 그 친구를 빼버리면 취재가 안 되니까. 그렇죠. 네. 왜냐하면 이 친구들이 몇 년 동안 쌓아온 그 인맥으로 먹고 사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 친구들은 그런 오래된 그 자기의 빨대, 그러니까 자기 취재원을 통해서 계속 특종을 하게 되고, 그럼 상도 받아요. 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능력 있는 기자로 인식이 되겠죠. 네. 회사에서는 얼마나 이뻐요. 계속 단독 기사를 가져오는데.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회사에서도 능력 있는 기자로 인정받고 칭찬받게 되고.
문제는 뭐냐면 이런 게 반복이 되다 보니까 네. 이 중에 일부 기자들은 완전히 친검 기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완전히 이제 밀착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동화가 그때부터. 돼버리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면 맨날 술 먹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얘기하는데 그러면 언론과 원래 취재원의 관계는 불가근 불가원 해야 되거든요. 네. 긴장 관계가 좀 있어야 돼. 너무 가까워도 안 되거든요. 근데 네네. 여기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야 요새는 좀 바뀌지 않았겠냐 그래갖고 제가 검찰팀장한테 물어봤어요. 네. 그랬더니 똑같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까? 똑같대. 요새 똑같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뭐 자기들이 수사관이라는 거예요 지금. 본인이. 그래서 지금도 최근에 몇몇 컬럼들 보시면 압니다. 그냥 네. 신문 기사나 컬럼이나 이거 방송도 뭐 취재 파일 이런 거 좀 쓰신 것 중에 쓴 그 기사 중에 쭉 보면 네. 누가 친검인지 그냥 알아요. 대부분 다 요즘 뭐 검찰개혁 피의사실 공표 나오면 적극적으로 반박하는 기자들이 있어요. 네. 그 다 친검 기자입니다. 왜? 네. 이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 네네. 자기들 밥줄이라 그래요. 왜냐하면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네. 한 5년 6년 검찰 나가면서 많은 빨대를 꽂아놨어요. 그렇죠. 그러고 와서 그 빨대를 통해서 편하게 취재해 왔어요. 근데 이제 와서 만약에 그런 거 못하게 되면 그 사람들은 지난 몇 년간 해온 노력이 물거품 되는 거 아니에요. 네네. 더 이상은 편하게 취재하기가 불가능해지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저항을 하는데 저는 물론 이런 얘기는 꼭 드려요. 이분들이 그럼 다 잘못됐냐? 사람이 문제냐? 저는 이 기자들이 뭐 그 정의롭지 못한 기자라든가 이렇게 비판하고 싶지가 않아요. 네네. 이거는 저 같은 사람도 그 자리에 놓이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그 시스템의 문제라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기자들이 정의롭지 않아서 문제가 아니라 지금 언론사의 그 취재 관행, 수십 년간 이 취재 관행을 그대로 놔두면 정말 우리는 장기판의 말처럼 계속 그렇게 흘러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잘못하면 이게 정치 공작의 조연 혹은 정치 공작의 어떤 조연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가장 비극적인 사례가 논두렁이잖아요. 네네네. 그런 사례들이 나중에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이런 문제는 좀 고쳐야 된다라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과연 될 것인가 참 의문이고 회의적인데요. 개인적으로는 오늘 이걸 또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정경심 교수 비공개 소환 가지고 뭐 황제 소환이다, 특혜 논란이다 여러 가지 비판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뭐 정경심 교수 건만 가지고 뭐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네. 이 포토라인 제도에 대해서는 네. 우리가 좀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된다. 사실은 포토라인이요 어느 정도 위압감을 저는 그 포토라인 선 사람들 많이 만나보잖아요. 네네네. 만나보면 정말 재벌 회장도 떨 수밖에 없는 그 파파파박 하는 그 울리는 그 플레이스 소리만 들어보세요. 네네. 이게 얼마나 그 섬뜩하죠. 검찰청사 들어가는데 그게 그래서 이게 사실은 검찰의 오래된 수사 기법이에요. 이거 검사들이 얘기합니다. 그냥 기자들한테. 자기네들 수사 기법 중에 하나다. 일단 끌고 와서 거기서 한번 망신을 주면서 길을 꺾어놓는. 네네네. 한 방에 길을 꺾어놓고 자백을 받아내기 위한 수사 기법인데 사실상 수사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안 되죠. 네.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거는 정경심 건과 별개로 네. 앞으로 포토라인에서 이 망신 주기 하는 거는 우리가 좀 정말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야 된다. 이건 정경심 건과 좀 분리해서 저는 얘기를 하는 거고 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참고로 이 검찰 공보 준칙에 따르면 공개 소환은 이 전현직 차관급 이상 공직자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이렇게 규정이 나와 있고요. 사실 뭐 산 넘고 물 건너 모든 것을 다 경험했을 것 같은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도 일단 그 프레시 앞에 서면은 굉장히 위축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럼요. 네. 정말 그게 뭐 얘기 들어보면 굉장히 위압감을 느낀다. 이렇게. 바뀔 수 있을까요? 저는 굉장히 회의적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 개혁은 어떻게 법으로라도 하면 될 텐데 언론 개혁은 자체 내에서 각성해서 알아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일단은요. 네. 검찰 개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검찰이 힘이 빠지고 직접 수사하는 관행이 사라지면 피의 사실 흘리는 것도 줄어들겠죠. 줄어드니까. 네. 그래서 일단 검찰 개혁이 중요하고요. 언론계 내부에서 생각해 보면 저는 그냥 아주 실질적인 거 하나만 좀 언론 단체에 좀 이런 얘기는 좀 하고 싶더라고요. 네. 앞으로 검찰 정보만 그냥 쓱 받아 쓴 거에다 특종상 주는 거는 좀 하지 말자. 자제하자. 이거는 하지 말자. 네. 최소한 이거라도 안 주면 네. 더 이상 여기다가 특종상 줘버리면 안 된다. 이거 그리고 그다음에 가장 근본적으로는요. 네. 뭐 시간이 없으니까 하나만 말씀드리면 네, 네. 외국은 다 이렇게 합니다. 검찰이 아닌 법원 중심 취재로 바꿔야 됩니다. 이제는. 네. 네. 그래서 지금 보면 검찰에다가 모든 언론사가 검찰에다가
자기 그 법조 출입기자의 8, 90%를 배치시키고요. 네. 10%만 법원에다 놔요. 네. 이게 바뀌면 돼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참 모자르네요. 혼자 모셨는데도. 다음에 한번 또 한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MBC 조승원 기자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